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음식은 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은경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또 상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원래 하던 강의하고 함께 최근에 또 이제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바른 먹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완전 소화다 보니까 이제 소화 불량을 많이 이제 겪으셨던 분들, 병원에서는 어떤 수치나 모든 것들이 정상인데 여전히 살이 찌고 몸에 불편한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문제나 이제 살이 쪄서 고민인 분들도 연락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암 초기에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제 병원에서는 식단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식단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병원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여러 가지 약이나 주사, 수술을 통해서 병을 집중으로 치료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기술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어떤 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 증상을 다 보이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피로감이 계속 해결이 안 된다든지, 가끔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면역력을 올리고 싶다든지, 이런 초기에 좀 아픈 상태를 우리가 반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건강 상태에서는 다시 건강으로 몸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건강에서 건강으로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원에서는 사실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 질병을 해결해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400에서 150까지, 약 250까지도 떨어진 분도 계셨는데요. 당뇨라는 것은 이제 당뇨 전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오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혈당 수치가 기본에서 100, 200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당뇨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혈당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들 주식이 이제 쌀밥이다 보니까 흰 쌀밥을 중심으로 대부분 다 식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흰 쌀밥 대신에 현미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잘 드시지 않았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식단을 짜드립니다. 당뇨가 250 정도 떨어지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과 또 충분한 야채, 식사를 위주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쌀밥이나 라면이나 면 종류의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4주 만에 거의 정상 혈당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약 37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제가 실험실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했을 때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약 50종이 돼요. 우리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또 당분들,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 세포를 배양할 때는 이 배양액에 충분히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영양소를 다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냥 막 식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내 몸에 때로는 안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동안 먹었던 음식, 또 내 몸에 쌓였던 독소 때문에 이 독소를 빼는 것, 즉 해독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의 단식, 이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세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단식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불필요했던 부분들이 해독이 되면서 이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것이 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여러 화학 물질들이나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를 지방이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 음식을 물이나 여러 이제 효소나 간단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동안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이 굉장히 가득한 이 음식들을 절제함으로써 해독이 되고 기본 영양은 흡수하는 방법으로 체지방만 빠지는 그런 단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열흘 단식을 만약에 추천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열흘 동안에 물과 과일과 채소 이 세 가지만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열흘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계속 해독, 클렌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아침에 드시고 또 아침에는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저는 지금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일만 먹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제철과일 위주로 약 500g, 사과 중간 사이즈 정도 한 2개 정도의 분량인데요. 이 과일을 한 접시 드시고 점심까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조금 더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과 야채, 채소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과나 양배추 또는 사과나 당근 이렇게 좀 단순한 배합의 과일과 야채를 물과 함께 1:1:1의 비율로 한 500ml 정도를 많이 또 드시면 또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해독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과 채소 이렇게 한 가지 정도의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500ml 이상 충분히 드신다면 그냥 단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해독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해독, 특히 이 지방과 여러 가지 독소, 노폐물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엄청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또 그 전에 우리 몸에 쌓여있던 여러 숙변들, 아마 이제 몸에 있는 좋지 않은 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틀이나 3일 안에 쾌변을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몸에서 오히려 단식을 하니까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일과 야채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에 먹었던 밥이나 여러 단백질, 고기 이런 소화가 더디게 묵직한 음식들에 비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배고프다, 약간 허기진다, 살짝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이 결핍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던 음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흘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단식을 한 후에 일어난 효과는 피부가 맑아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변 상태가 굉장히 이제 깨끗해지는,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같이 면역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